이명박 이제 오늘 병원 갔다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병원 이명박 앞으로 예정이라고 지금 월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명박이 진짜로 그 병원에 갔다 왔고요. 어쨌건 이명박은 월요일 날 사실상 종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만 이 불충한 새끼들이 왜냐면은 이분은 오래 살 예정이야. 17년 가지고 뭘 그래? 16년 사셔야 한다고요. 어. 지금 앞으로 근데 충분하게 견딜 수 있고요. 그 교도소 가셔도 아프시면 병원에서 또 우리 옛날에 박근혜 503 같이 입원 치료 받으시면 되죠. 아니요, 뭐, 제가 가서 치료해드릴게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가서라도 봐드리겠습니다. 그 아프신 분이 어딜 나와요? 안에 계시면 제가라도 가서 봐드릴 테니까 계속 쭉 거기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병장수 하시다가 그 유병장수 17년간 꽉 채우고 16년 채운다니까. 1년 살았잖아. 아무튼간에 16년 17년 사시라 그러세요. 좀 17년 꽉 채우시고 나오셔서 계속 아프시다가 불편하게 가시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아 그리고 살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할 짓 다 했잖아. 나머지 한 17년 정도는 감옥에 계시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의 뭐 어떤 묵상과 사유의 시간을 통해서 개고기도 좀 끊으시고요. 개고기 드세요. 걔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 됩니까? 그 귀여운 괴를 그냥 잡아 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어쨌건 이명박이 그러는 건데 정세균 총리가 SNS에 올린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올리셨더라고. SNS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핵심은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엔 그 문제죠. 어제 언론은 한동훈이 집중 조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수사를 했던 검사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좌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뭔 개뿔이세요. 권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검찰의 수사가 더 큰 문제죠. 정권이 바뀌었어. 이명박 수사하라고 막 여론이 난리를 쳐. 그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낙검수 멤버들 등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사한 거. 힘을 잃은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이명박이 힘 있을 때 BBK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 무혐의 줘버리고 그 전에 검찰이 수사해서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게 13년 걸린 거잖아요. 이제 뭐 그 낙검수나 그런 다스베이더나 각하 방송에서 했잖아요. 다양고대에서 이제는 어제 그 중앙일보에서 그런 말 말고 진짜 분노했던 게 뭐냐면 이명박 편을 들어주는 건지 한동훈 편을 들어주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명박은 조중동에서 버리는 카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명박을 버리는 카드를 넘어서 마치 이명박하고 현재 여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듯이 이명박을 수사했던 사람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이걸 보면 꼭 여당 쪽에서 이명박한테 뭐 안 좋은 결과를 줘서 관련이 있죠. 이명박 이씨잖아요. 아. 이낙연, 이재명 다 관련 있잖아요. 그렇네. 성씨가 그래서-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런 거구나. 조중동 일면감이네.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나온다 이거. 그리고 이게 참 우리가 모두도 잊고 있지만 BBK 특검 당시에 그 BBK 특검에 파견됐던 파견 검사 이름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짜장면 좋아할 것 같은 이름이 한 명 있거든요. 제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성이 뭔데요? 딱 보면 짜장면 좋아할 것 윤 씨. 같아. 윤 씨. 아. 그 사람 소윤? 이름이 있고 소윤? 그리고 나서 정호영 그때 당시 특검은 나중에 수사까지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해서 흐지부지 돼버렸죠. 이게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사법부의 민낯을 아니 사법부 아니라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한 2주 전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다시는 이명박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나서 또 논란이 계속되니까 대선 끝나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정호영 특검이 다시 이명박과 다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짓들 해놓던 검찰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명박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었다 이런 식 결론 내려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사해가지고 13년 전에는 이명박이 아니던 게 최근에는 이명박 것이 되는 이것이 검찰의 법 장난 기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장 비열한 새끼들인 거지. 난 아직도 그 말이 생각나요. 이명박이 했던 말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도 그게 나고 어저께 나왔잖아요. 뭐 이명박 쪽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13년 전에 했어야 되는 얘기고요. 그 13년 전에는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보고도 모른 척 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보고도 모든 척한 것보다 더 나쁜 게 BBK와 이명박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던 정봉주 전 의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돼서 1년 실형까지 살고 나왔어요. 10년 동안 못 나오고. 이때 당시 그 정봉주 전 의원님 판결문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 그런 판결문 정봉주 전 의원님을 BBK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기소를 했을 때 정말 그때 검사는 몰랐어요. 예. 그 당시에 특검 측이요. 다스가 비자금 만들었다 이 증거 서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명박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이명박 잠깐 불러가지고 식사했잖아요. 유명한 그 식사 사건 있어 꼬리곰탕. 꼬리곰탕. 거기는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자, 개꼬리. 그러니까 그렇게 면죄부를 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이명박의 유죄를 밝혀낸 검사들이 좌천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웃긴 것 같고 어제 국민의힘의 그 논평이요. 이 새끼들 보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다.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고요. 자기네 장인데. 그나마 김정희는 그랬죠. 조금 정상인 것 같은 게 이명박 박근혜 관련해서 아직 박근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이렇게 모자란 짓들이에요. 국민의 짐이 당명이 안 바뀌었다고 해도 자신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박근혜 탄핵당하고도 사과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기사 보면 웃기는 게 국민의 짐 특히 장모시기 장제 뭔가 아무튼 그 사람이 있는데 노외로 아무튼 뭐 아들 하나 되게 이상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민주당이 서울시 부산시장 선거를 후보를 내는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든. 자기네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도 않아. 예. 저 전직 대통령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번 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 탄핵당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대통령 후보 안 내기를 했나요? 자기네들은 전혀 반성이 없이 민주당한테 시장 이렇게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저렇게 됐는데 시장을 또 낸다 뻔뻔하다 내노란 분. 아니 왜냐면 장제호는 MB하고 박근혜하고 아무런 파벌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장제원 편드시는 겁니까? 자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 독자적으로 자, 나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끝내야 될 거고 뭐 엊그저께 문 대통령한테 뭐 퇴임 어쩌고저쩌고 막 그 협박했던 놈도 하나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정권 연장하시고 한 우리가 몇십 년 정도 연장하면 스웨덴처럼 한 45년 정도 집권하면은 불행한 역사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문 대통령의 측근 비리 같은 게 또는 뭐 가족 친인척 비리 같은 게 없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 근데 노 대통령을 보면 이명박이 수사했을 때를 보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아서 수사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분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불행한 역사라고 촌평을 하면은 참 뻔뻔한 게 이를 데 없다. 다만 국민의 짐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사태는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 머릿속에 끄집어 내줘야 돼요. 얘네들이 만든 대통령 두 명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이 세력은 사실은 범죄 세력에 가깝습니다. 이 세력들 뽑으시면 안 돼요를
계속해서 되뇌어주고 상기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